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요, 2024년 다시 부활에 성공한 축구선수 탑10을 선정하였습니다. 10위는 크리스 우드입니다. 노팅엄 포레스트에서 뛰는 33살 스트라이커 크리스 우드가 뉴질랜드 선수로는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에 뽑혔습니다. 2024년 10월 한 달 동안 3경기에서 4골을 허브어 노팅엄은 2승 1무를 챙겼고 리그 3위까지 씻었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12월까지 14경기에서 9골을 터뜨리며 리그 공동 득점 3위에 올랐습니다. 크리스 우드의 2024년은 너무나 특별했습니다. 2023년 여름 전까지 뉴캐슬에서 자리를 잡지 못해 2년 동안 단 리그 4골에 그쳤던 그가 과거 버니 시절의 모습을 다시 보이며 부활한 것입니다. 크리스 우드는 2024년에만 리그 17골을 터뜨렸습니다. 9위는 로셀소입니다. 2024년 토트넘을 떠나 스페인 레알 베티스로 이적한 로셀소. 그는 전 시즌 단 4경기밖에 선발로 나서지 못했고 공격 포인트 역시 4개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토트넘은 무려 300억 손해를 감수하고 베티스로 매각을 한 것이었죠. 그랬던 그가 2024-2025 시즌 베티스 이적하자마자 9경기에서 5골 1도움을 올려서 리그 중위권 안착에 큰 기여를 합니다. 10월 햄스트링 부상으로 한 달가량 빠졌음에도 복귀 후 다시 한 골 1도움을 올린 것입니다. 중앙 미드필더보다 공격형 미드필더로 올려 쓴 것이 주요했습니다. 8위는 김민재입니다. 2022-2023 시즌 나폴리의 이탈리아 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김민재는 독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했지만 첫 시즌 후반기 아시안컵을 갔다 온 뒤 급격하게 폼이 하락합니다. 아시안컵 이후 레버쿠젠 원정에서 바로 선발로 나섰지만 0대3 대패. 투엘 감독은 김민재를 바로 벤치로 내립니다. 그 자리를 다이어가 대체했고 23라운드부터 벤치, 챔스 역시 당연히 벤치였습니다. 성적 부진으로 투엘 감독이 팀을 떠나고 지휘봉을 잡은 콤파니 감독 밑에서 김민재는 완벽하게 부활했습니다. 여름 이적시장에서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의 거취가 불투명했다가 콤파니 감독이 이 둘을 잡은 것입니다. 미네는 개막 후 리그 13경기 무패 행진을 달렸고 김민재는 7경기 연속 무실점으로 부활을 알렸습니다. 7위는 우가르테입니다. 2024년 여름까지 파리 소속으로 리그컵 대회까지 우승을 경험한 우가르테지만 루이스 에니케 감독 스타일에 맞지 않으면서 그의 장점도 죽어 결국 주전 경쟁에서 밀려버리고 맙니다. 파비안 루이스, 자이르 에메리, 주앙 네베스까지 우가르테의 경쟁자가 너무 많았죠. 그는 결국 이적시장 마지막 날 웬유로 이적을 했지만 옵션 포함 887억이라는 돈값을 초반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테나가 물러나고 아모린 감독이 부임하며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우가르테가 스포르팅 시절인 2021년부터 2년간 아모림의 지도를 받으며 크게 성장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 그리고 아모림이 부임한 후 그는 아모림 체제 최대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본인이 익숙한 전술 틀 안에서 활약을 10분 발휘한 것입니다. 리그 중위권에 머물러 있는 맨유에서 그는 그나마 사람이란 평가입니다. 6위는 맥케니입니다. 1998년생 미국 출신 미드필더로 어린 시절부터 독일 샬케에서 뛰며 유럽 무대에 익숙한 선수 맥케니. 2020년 유벤투스 입단했지만 그는 2023년 팀에서 방출될 운명이었습니다. 프리시즌도 참여하지 못하고 이탈리아에 남아있다가 포그바 부상으로 알레그리 감독으로부터 호출을 받아 다시 뛰기 시작합니다. 2024년 여름 역시 재계약 협상에 난항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서명을 합니다. 축구 팬들은 그의 뱃살에 우려를 표했지만 알고 보니 축구 주머니였습니다. 특히 리즈 유나이티드 임대 생활이 그를 성장하게 했죠. 또 모타 감독을 만나면서 일취월장하며 폼이 올랐습니다. 유벤투스 안에서 말썽쟁이 취급을 받았던 맥케니는 방출 1순위에서 이제 중원의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5위는 하베르츠입니다. 2023년까지 첼시 소속이었던 하베르츠. 맞지 않은 포지션에서 뛰어서 성장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었고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건 잠깐뿐이었습니다. 조르지뉴가 떠난 후에 전담 PK 키커였지만 그는 리그 9골에 그쳤죠. 리그 경쟁 상대인 아스날이 그를 2023년 여름 1,000억에 영입을 합니다. 첼시 팬들은 원금 회수한 것에 크게 환호했습니다. 반면 아스날 팬들은 첼시에게 재난지원금을 주냐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아르테타의 선택으로 이적을 하게 된 그는 초반 부진을 딛고 폼을 끌어올렸고 리그 13골 7도움으로 미드필더가 아닌 공격수로 재능을 만개하게 되었습니다. 첼시 시절 3년이나 폼이 안 살아났던 게 아스날로 와서 살아난 게 기적이었습니다. 다만 공격 플레이메이킹이 유능한 외대고루의 영향이 하베르츠의 활약에 크게 끼친다는 것이었습니다. 4위는 마즈라위입니다.
2018-2019 시즌 아약스 소속으로 테나의 지도를 받은 마즈라위는 팀의 챔스 4강에 기여하며 2022년 독일 명문 바이에른 뮌헨의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마즈라위는 뮌헨에서 후보 자원으로 전락했습니다. 부상으로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19경기 출전에 그쳤죠. 2024년 여름 그는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적하고 싶다고 밝혀왔고 DS승 테나의 부름을 받고 맨유에 입단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마즈라위를 영입한 테나는 팀을 떠났죠. 졸지에 붕 뜨게 된 마즈라위였지만 바니스텔루이 임시감독에 이어서 아모린 감독 부임 후에도 변함없는 기량으로 팀의 수비를 책임졌습니다. 11월 맨유에 이달에 선수상까지 수상한 마즈라위. 유리몸이라서 불안하단 맨유 팬들의 불안감은 사라지고 뛰어난 축구 지능으로 올 시즌 최고 영입이란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3위는 데야입니다. 12년이나 맨유 생활을 했던 골키퍼 데야는 5번이나 올해 팀에 선정된 선수였지만 최근 들어 심각한 볼터치와 패스를 보여줬고 결국 오나나에게 골문을 넘겨주고 팀을 떠나야 했습니다. 9월부터 피오렌티나 주전 골키퍼가 된 데야는 10월과 11월에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으며 특히 데야는 10월에 4승을 거둘 동안 2번의 클린시트를 기록했고 2번의 페널티킥을 막아내는 등 제 몫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그 결과 데야는 피오렌티나 10월 이달의 선수상까지 수상을 했죠. 덕분에 피오렌티나는 세리에A에서 최소 출점 1위 팀에 올라 리그 4위에 랭크되었습니다. 2위는 쿨루셉스키입니다. 지난 시즌 리그 36경기에 나와서 8골 3도움을 기록했음에도 그는 흐름을 끊어먹는 경기력으로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부진했습니다. 치명적인 단점인 느린 속도 때문에 부활하기 힘들 거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그는 2024-2025 시즌 어메이징하게 부활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쿨루셉스키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했고 우측 공격을 브레넌 존슨에게 맡기는 등 포지션 정리에 나섰습니다. 자유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쿨루셉스키는 날카로운 패스를 곳곳으로 넣어줬고 키패스 리그 1위에 오를 정도였습니다. 다만 팀 기복으로 인해서 쿨루셉스키의 스탯은 많이 쌓지를 못했습니다. 쿨루셉스키의 최전성기는 지금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대망의 1위는 하피냐입니다. 이처럼 선수평가가 극과 극으로 바뀐 선수가 있을까요? 2023년까지 역겨운 경기력이라는 극악의 평이 많아 팀에서 욕을 그렇게 먹었던 하피냐가 2024년 챔스 8강 2경기 3골로 완전히 부활하더니 2024-2025 시즌 개막 후 챔스에서 5경기 5골 2도움, 리그에서 무려 17경기에서 11골 8도움에 미친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장 완장을 찬 10월부터는 자신감이 더 올랐는지 9경기 동안 1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정신나간 활약을 선보였죠. 더 놀라운 건 그의 포지션이 왼쪽이든 중앙이든 오른쪽이든 자리를 가리지 않고 미쳐 날뛴다는 것입니다. 사비 감독 말년에 부활의 기미를 보였던 하피냐는 플릭 감독이 오면서 하피냐의 피지컬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하자 더 날아오를 수 있었죠.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